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는 나이 70 할머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 혼자만 뒤처진 채로 매일 반복되는 좌절감 속에서 할머니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안, 복도 너머에서는 또 다른 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20살 손주 준호,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는 그를 가족들은 늘 한심하게 쳐다봤죠. 두 세대 서로 다른 절망을 안고 살아가던 그들이 마주치는 순간 할머니에게 숨겨진 놀라운 과거의 비밀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여울 사연입니다. 여울은 우리말로 물줄기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추억이고 우리 세대의 마음을 담은 사연입니다.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2층, 좁은 복도 끝에 자리한 작은 방에서 정순덕 할머니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벽지가 들뜬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조차 어딘지 쓸쓸해 보였죠. 할머니는 손 안의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또 한 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은행 앱 아이콘을 몇 번이고 누르며 잔액을 확인하려 했지만 매번 다른 화면이 나타날 뿐이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비밀번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뭔 소리여.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아들 민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아, 이거 좀 봐줄래?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싶은데 자꾸 이상한 게 나와. 민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휴, 엄마. 그렇게 복잡하게 왜 해요? 모르면 그냥 은행 가시면 되잖아요. 은행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데. 그럼 어쩐다고요? 이런 건 배우기 어려워요. 엄마 나이에는. 할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카카오톡으로 옆집 김할머니에게 안부 인사를 보내려다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었거든요. 안녕하세요를 입력하려고 했는데 할머니의 굵은 손가락으로는 작은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기가 어려웠어요. 이응을 누르려다 히읗이 눌렸고 아를 누르려다 오가 눌렸습니다. 결국 화면에는 호호호호라는 이상한 메시지가 나타났죠. 당황한 할머니가 지우려고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 이번엔 웃는 얼굴 표시가 연달아 20개씩 전송됐어요. 김할머니 입장에서는 갑자기 호호호라는 메시지와 함께 웃는 얼굴이 도배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10분 뒤 김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덕아, 무슨 좋은 일 있나? 갑자기 호호하면서 막 웃더라. 할머니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아니야. 잘못 보낸 거야 라고 해명했지만 김할머니는 아, 그렇구나. 깜짝 놀랐네라며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슈퍼에 갔는데 사장 아주머니와 김할머니가 쑥덕거리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너무 박하게 구는 것 같더라고. 핸드폰 하나 배우겠다는데 뭘 그런 걸 하려 하냐면서. 맞아. 우리야 그냥 전화만 하면서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어려운 것만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핸드폰을 배우려는 모습이 동네에서는 괜한 짓으로 보이고 있었던 거죠. 더 황당했던 건 지난주 마트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할인 쿠폰 앱을 받으려고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본인 인증을 위해 문자로 온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문자함을 열어서 78만 3,421이라는 숫자를 보고 열심히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입력해도 인증번호가 틀렸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떴어요. 할머니는 분명히 제대로 입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엉뚱한 문자의 번호를 보고 있었던 거였죠. 진짜 인증번호는 그 위에 있었는데 할머니는 스팸 문자에 적힌 78만 3,421 이벤트 당첨이라는 번호를 보고 계속 입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참을 헤매던 할머니가 답답해서 아이고, 이게 왜 안 되노? 라고 큰 소리로 중얼거리자 주변 사람들이 다들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젊은 직원이 어머님, 이 번호 말고 위에 있는 번호예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줬지만 할머니는 어떤 게 위인지 아래인지도 헷갈렸습니다. 결국 뒤에서 기다리던 젊은 엄마가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며 나서서 겨우 해결했지만 할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 와중에 할인 쿠폰 유효 시간도 지나버려서 결국 정가로 장을 봐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 영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그냥 제값 내고 사세요. 괜히 애 할인 받으려다 시간만 버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고라는 핀잔만 들었어요. 가장 속상했던 건 며칠 전 손주 준호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손주의 환한 미소를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카메라 앱을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여러 아이콘을 눌러봤는데 계산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날씨 앱이 실행되기도 했어요. 드디어 카메라 같은 걸 찾았다 싶어서 누르니 갑자기 삐삐삐 소리와 함께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앱을 실행한 거였죠. 깜짝 놀란 온 가족이 할머니를 쳐다보는 가운데 할머니는 어떻게 끄는지 몰라서 계속 플래시가 번쩍이는 휴대폰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디스코장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할머니, 뭐 하는 거예요? 준호가 웃으면서 다가와 할머니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이거 손전등이에요. 카메라는 이거고요. 민호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괜히 사진 다 지울까봐 무서워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서글펐어요. 손주의 소중한 순간을 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니. 저녁 식사 시간에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민호와 영미는 각자의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식사를 했고 준호도 이어폰을 끼고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만 혼자서 밥 더 먹을래? 라며 말을 걸어봤지만 대답은 고개 끄덕임이 전부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박 할머니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고 옆집 이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주문하고 있었어요. 왜 자신만 이렇게 뒤처진 기분일까요? 여보,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을까요? 할머니는 방으로 돌아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뒤처진 채로.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척척 해냈는데 이제는 작은 기계 하나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해 보였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오후 할머니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민호와 영미는 직장에 나가고 손주 준호만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게임 소리나 음악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오늘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궁금해서 준호 방문 앞에 귀를 대고 들어봤어요. 키보드 소리만 딸깍딸깍 들릴 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어서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밥 먹자. 잠시만요, 할머니. 금방 갈게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준호는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밥 다 식었다. 나와서 먹어. 그제서야 준호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뭔가 열심히 하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너무 집중하고 있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노?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공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준호가 공부할 때 나는 소리와는 달랐거든요. 책장 넘기는 소리도 없었고 펜으로 쓰는 소리도 없었어요. 오직 키보드 소리만 계속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준호는 뭔가 마음이 급한 듯 보였어요. 밥을 후루룩 먹고는 잘 먹었습니다라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준호야, 그렇게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좀 천천히 먹어라. 네, 할머니. 그런데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날 저녁 민호와 영미가 돌아왔을 때 또다시 준호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야, 너 오늘 뭐 했어? 민호가 피곤한 얼굴로 물었어요. 공부했어요. 공부? 무슨 공부? 대학교도 안 가면서 무슨 공부를 해? 영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정말 답답해. 친구들은 다 취업하거나 대학 다니는데 너만 집에서 뭐 하는 건지. 엄마, 저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 하루 종일 방 안에만 박혀서 컴퓨터만 하는 게 계획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웃집 봐라. 준호랑 같은 나이인 철수는 벌써 직장도 구하고 결혼 준비도 하는데 너는 정말. 아빠, 제발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비교당하기 싫으면 뭐라도 해봐. 이 방구석 페이나. 할머니는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민호야,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라. 준호도 자기 나름대로.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엄마가 너무 감싸주니까 준호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준호 방에서 작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살며시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준호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여러 가지 상품 사진들이 보였고 준호는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택배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준호 씨 댁 맞나요? 택배 왔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준호가 급하게 나와서 택배를 받았어요. 할머니는 궁금했습니다. 준호야, 뭘 주문했노? 아, 그냥 필요한 것들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택배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에도 또 택배가 왔고 저녁에도 택배가 왔습니다. 준호는 그때마다 급하게 나와서 받아가곤 했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준호가 깜빡하고 열어둔 방문을 통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작은 상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송장과 테이프, 뽁뽁이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고? 할머니가 물어보니 준호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할머니. 준호야, 이게 다 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니?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사실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고 있어요. 온라인? 그게 뭔 소리고? 인터넷에서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제가 대신 구해서 팔고 있어요. 할머니는 이해가 잘 안 갔지만 준호가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었어요. 그럼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리구나? 네, 맞아요.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벌고 있는데? 한 달에 10만 원 정도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고작 10만 원이라니. 그럼 거의 적자네. 네, 맞아요. 택배비, 포장재 사는 돈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어요. 아니, 오히려 손해인 것 같아요. 준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사실 포기하려고 했어요.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요. 정말 방구석 페인인가 보다 하고 할머니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하지만 할머니,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준호 생각뿐이었습니다. 손주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겉으로는 게임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였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도와줄 일이 없을까? 할머니가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쉬세요. 아니다. 나도 뭔가 배우고 싶어. 그 온라인 장사라는 걸 배워보고 싶단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할머니? 그래, 정말이다. 할머니도 젊었을 때 장사를 해봤거든.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잖아.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장사 경험이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다. 할아버지랑 함께 작은 가게를 했었지. 준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할머니와 준호의 특별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에게 컴퓨터 앞 의자를 양보하고 옆에서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먼저 스마트폰부터 배워볼까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거니?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사진도 찍고 메시지도 보내고 물건도 주문할 수 있어요. 준호가 차근차근 알려주자 할머니는 금세 집중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기 좋아했던 성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카톡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에 글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할머니는 조심조심 글자를 눌러봤어요. 이번엔 안녕하세요가 제대로 입력됐습니다. 오, 됐다? 신기하네. 사진은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한번 찍어보세요. 할머니가 카메라를 켰을 때 화면에 자신과 준호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신기해하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며칠 동안 기초를 익힌 후 준호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장사에 대해 설명했어요. 할머니, 제가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찾아서 주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럼 중간상이라는 얘기네? 네, 맞아요. 그런데 요즘 경쟁이 너무 심해서 잘 안 되고 있어요. 할머니는 준호가 보여주는 화면을 유심히 봤습니다. 상품들이 가득한 쇼핑몰 화면, 주문 내역, 택배 추적. 복잡해 보였지만 천천히 보니 이해가 됐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좀 해줄까? 네, 해주세요.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도 옛날에 장사를 했단다. 할아버지랑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했었지.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어떤 가게였어요? 동네에서 작은 구멍 가게를 했었어. 과자, 음료수, 생활용품 이런 걸 팔았지. 처음엔 정말 힘들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추억이 묻어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할머니가 25살이었을 거야. 할아버지랑 결혼하고 나서 뭔가 해보자고 해서 시작한 거였어.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뭘 사다 놔야 할지, 얼마에 팔아야 할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해보자,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용기를 줬지. 할머니는 잠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가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첫 달에는 정말 손님이 안 왔어. 하루에 1,000원도 못 팔 때가 있었단다. 그때 할머니가 깨달은 게 있어. 뭘 깨달으셨어요?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라는 걸.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면 할머니는 항상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라고 했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마운 마음으로. 준호는 할머니의 말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손님이 뭔가 찾으면 없어도 내일 가져다 놓을게요라고 약속했어. 그러면 정말 다음날 새벽에 시장에 가서 가져다 놨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할머니 가게에서 사는 게 편하다고, 믿을만하다고 하더라고. 할머니의 눈에 그때의 자부심이 스며들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정직이었어. 상한 물건은 절대 팔지 않았고 비싼 걸 권하지도 않았어. 손님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권했지. 그럼 장사가 잘 됐겠네요? 응, 몇 년 지나니까 제법 잘 됐어. 동네에서 우리 가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 손님들이 정신의 가게 가면 확실해라고 할 정도로.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대형마트가 들어섰어. 대형마트요? 응.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손님들이 하나둘씩 마트로 가기 시작했어. 할아버지가 우리도 뭔가 해야 한다며 가게를 크게 키우려고 했어. 더 많은 물건을 들여놓고 인테리어도 바꾸고.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하지만 손님은 늘지 않고 빚만 늘어갔어. 할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몸까지 상하시더니 결국 그 스트레스가 병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셨어.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결국 가게를 문 닫아야 했어. 빚까지 생겨서. 그 뒤로 할머니는 다시는 장사를 하지 않기로 했단다. 준호는 할머니의 아픈 과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할머니, 그때 배운 건 정말 많아.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 뭔가요? 정직과 정성이야. 그리고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장사는 반드시 된다.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예전 할머니랑 비슷해. 사람들이 필요한 걸 대신 해주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아마 내가 물건만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럴 거야.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거든. 준호는 할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할머니, 그럼 저랑 함께 해보실래요? 할머니의 경험과 제 기술을 합치면 뭔가 다를 것 같은데요. 할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좋아, 해보자. 할머니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그때 마침 민호와 영미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엄마랑 준호가 뭐 하고 있어요? 아, 그냥 할머니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어요. 영미가 피곤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런 걸 배우려고 하세요? 어려우실 텐데. 민호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괜히 그런 거 배우다가 실수하면 어떡해요. 전에 김할머니한테 이상한 메시지 보낸 것처럼. 아빠, 할머니가 열심히 배우고 계시는데. 준호도 그렇고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더니 이제 할머니까지 끌어들이네.
영미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어요. 요즘 집안이 왜 이런지. 어머니는 핸드폰, 준호는 컴퓨터. 정신없어. 할머니와 준호는 서로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할머니와 준호의 본격적인 협업이 시작됐습니다. 민호와 영미가 출근한 사이 두 사람은 준호 방에서 머리를 맞대고 온라인 장사에 대해 연구했어요. 할머니, 이게 고객 문의예요. 보세요. 준호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한 고객이 배송은 언제 되나요? 라고 물어본 상태였어요. 그럼 언제 된다고 답해야 하는 거니? 보통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하면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직접 답글을 써보겠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며 입력한 답변은 이랬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배송은 이틀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가 와서 할머니 허리가 좀 쑤셔서 혹시 조금 늦을지도 모르겠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준호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너무 개인적인 얘기까지. 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은 거 아니니? 아니에요. 비즈니스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써야 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고객에게서 답글이 왔어요. 할머니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준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빨리 보내달라는 재촉만 받았는데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어요. 다음은 제품 사진을 찍는 일이었습니다. 준호가 휴대폰 케이스를 책상 위에 놓고 사진을 찍으려 하는데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준호야, 이렇게 찍으면 너무 삭막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는 주방에서 예쁜 꽃무늬 식탁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분도 함께 가져다 놓았어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따뜻해 보이지 않을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요즘은 깔끔한 흰 배경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촌스러워 보여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만의 방식대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꽃무늬 식탁보 위에 휴대폰 케이스를 놓고 옆에는 작은 화분과 할머니가 직접 쓴 손 편지까지 함께 놓고 찍었어요. 사진 속에는 할머니의 달력도 살짝 보였고 냉장고에 붙어 있던 김치통도 배경에 나타났습니다. 준호가 보기엔 정말 아마추어 같았어요. 할머니, 이건 너무 어수선해요. 다시 찍어야겠어요. 왜? 이게 더 정겨워 보이는데? 결국 준호가 다시 깔끔하게 찍으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고집을 부렸어요. 한 번만 이걸로 해보자. 안 되면 그때 내 방식대로 하고. 송장을 붙이는 일도 한바탕 소동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송장을 붙일 때 바코드 위에 테이프를 덮어 씌우기도 하고 거꾸로 붙이기도 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면 바코드를 읽을 수 없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할머니가 잘 몰라서. 결국 몇 개의 택배가 반송됐습니다. 집 앞에 반송된 택배 상자들이 쌓이자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처음이니까 당연해요. 하지만 정말 웃긴 건 상품 설명을 쓸 때였습니다. 준호가 고급 실리콘 소재로 제작된 프리미엄 케이스라고 쓰려 했는데 할머니가 자꾸 끼어들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말로 쓰면 누가 알아보겠니? 할머니, 요즘은 이렇게 써야 해요. 아니다. 할머니가 써볼게. 할머니가 쓴 상품 설명은 이랬습니다. 참말로 좋은 케이스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할머니가 직접 만져보니까 정말 튼튼해요. 손주 핸드폰에도 씌워줬는데 떨어뜨려도 안 깨지더라고요.
색깔도 예뻐요. 할머니 보장합니다. 준호는 머리를 감쌌어요. 할머니, 이건 너무 비전문적이에요. 왜? 솔직한 게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쓴 상품 설명과 정겨운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할머니가 직접 하시는 온라인 쇼핑몰이래요. 와, 정말 사람 냄새 나네요. 요즘 이런 곳 드물어요. 할머니 보장한다는 말에 왜 이렇게 믿음이 가지? 준호는 놀라서 할머니에게 보여줬어요. 할머니 봐요.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할머니도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뭘 잘했길래? 주문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두 개씩 들어오던 주문이 서너 개로,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하루에 5개씩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고객들의 반응이었어요. 보통은 물건만 받고 끝나는데 할머니가 포장한 물건을 받은 사람들은 후기를 자주 남겼어요. 할머니가 손 편지까지 써주셨어요. 감동이에요. 포장이 정성스러워요. 마치 친할머니가 보내주신 것 같아요. 물건도 좋지만 마음이 더 따뜻해지네요. 준호는 점점 할머니의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할머니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와 영미가 돌아와서 거실에 쌓인 택배 상자들을 보고 폭발했어요. 이게 뭐야? 집이 창고야, 뭐야? 영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치워주세요. 집이 너무 어수선해요. 미안하다. 금방 치울게. 그리고 준호, 너도 정말. 할머니까지 이상한 일에 끌어들이고. 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민호가 말을 끊었어요. 변명은 그만하고 이제 정말 그만둬. 이런 식으로는 안 돼. 할머니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와 준호의 작은 사업은 조금씩 궤도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매출도 한 달에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었고 단골 고객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주문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들어온 주문이 20개나 됐습니다.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이었죠. 준호야, 어제 주문이 많이 들어왔네. 20개나 돼. 정말요? 대박이네요, 할머니. 두 사람은 신이 나서 포장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상품 하나하나를 뽁뽁이로 감쌌고 준호는 송장을 출력해서 붙였어요. 할머니, 이번에는 송장 실수 없이 잘 붙여주세요. 알겠다. 조심조심 할게. 하지만 그날따라 할머니의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혈압약을 바꿔서 그런지 손이 미묘하게 떨렸어요. 송장을 붙일 때도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이거 제대로 붙인 것 같니? 네, 괜찮아 보여요. 오후에 택배 기사님이 물건을 가져갔고 할머니와 준호는 뿌듯해했어요. 이렇게 많은 주문을 한 번에 처리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할머니, 고객센터에 전화가 와요. 물건을 못 받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뭐, 어떻게 된 거니? 준호가 배송 추적을 확인해 보니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개 중에서 15개가 엉뚱한 곳으로 배송되고 있었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송장이 다 뒤바뀌었나 봐요.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분명히 조심해서 붙였는데.
알고 보니 그날 물류센터에서도 송장 분류 오류가 있었던 데다가 할머니가 몇 개의 송장을 잘못 붙인 것까지 겹쳐서 대란이 벌어진 거였어요. 서울 갈 물건이 부산으로 가고 대구 갈 물건이 제주도로 가고 심지어 어떤 물건은 반대편 주소지로 가버렸습니다. 준호가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물건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시 확인해서 재발송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환불해 주세요. 너무 오래 걸리네요. 한 통화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고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물건이 아직 안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배송 사고가 있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요? 언제까지요? 저 급한데. 그냥 취소할게요. 준호는 하루 종일 전화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했어요. 아무리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해도 이미 신뢰가 깨진 상황이었죠.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아니에요, 됐어요. 환불만 빨리 해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15명 중에 13명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반송된 택배 상자들이 집 앞에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어요. 택배 기사님도 하루에 2~3번씩 와서 반송 물건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거실이 택배 상자로 가득 찼어요. 소파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텔레비전 앞까지 상자가 쌓여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와 영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 폭발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민호의 목소리가 온 빌라를 울렸습니다. 집이 완전히 창고가 됐네. 이렇게 살라고? 영미도 가세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건 아니에요. 아이들도 친구들 부르기 창피해해요. 미안하다. 할머니가 실수를. 실수? 이게 실수예요? 봐요, 이 난리를. 민호가 상자들을 하나씩 들어올리며 소리쳤어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당장 이거 다 치우고 그만두세요. 아빠, 제발. 준호, 너도 입 다물어. 내가 할머니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그날 밤 준호는 자기 방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고객들이랑 통화했는데 다들 환불만 요구해요. 아무리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그럼 어쩌지? 환불해줘야 할 돈이 8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할머니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번 돈을 다 토해내고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할머니가 고객들이랑 직접 통화해 볼까? 할머니가요? 응,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마음을 못 얻은 것 같으니까. 할머니가 직접 사과해 보자.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아. 할머니가 저지른 실수니까 할머니가 책임져야지. 그날 밤 할머니는 환불을 요구한 고객 명단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포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새벽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서 고객 명단을 꺼냈습니다. 환불을 요구한 15명의 고객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준호가 아무리 설명해도 마음을 돌리지 못한 분들이었죠. 여보, 할머니가 직접 해보겠어요. 남편 사진에 대고 중얼거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통화 버튼을 누르기가 망설여졌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물건 배송 문제로 통화했던 정순덕 할머니입니다. 아, 할머니세요? 목소리 톤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준호가 통화할 때와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고객님,
할머니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송장을 제대로 못 붙여서 고객님 물건이 엉뚱한 데로 갔어요. 아, 네. 그런데 할머니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손주랑 함께 작은 장사를 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실수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놀란 것 같았어요. 할머니, 요즘 세상에 이렇게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고객님께 피해를 드렸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건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할머니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고객님, 사실은 할머니도 잘 모르겠어요. 택배가 어디로 갔는지. 하지만 할머니가 다시 주문해서 확실하게 보내드릴게요. 그것도 안 되면 할머니가 직접 가져다 드릴게요. 직접 가져다 주시게요? 네, 고객님이 서울이시니까 할머니도 갈 수 있어요. 버스 타고 가서라도 제대로 드릴게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시 보내주세요. 정말요? 그럼 환불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할머니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사과해 주시는데 기다려 볼게요. 첫 번째 통화가 성공했어요. 할머니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까다로운 고객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순덕 할머니입니다. 아, 어제 그 업체 할머니시구나. 환불은 언제 해주시는 거예요? 고객님, 할머니가 정말 죄송해서 혹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기다렸는데 또 기다릴 수는 없어요.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객님, 할머니 말씀 좀 들어주세요. 할머니가 평생 장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실수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도 고객님, 할머니가 손주랑 함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 가게도 해봤는데 그때는 이런 실수가 없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손이 떨려서 할머니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할머니, 고객님, 할머니가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송장도 3번씩 확인하고 포장도 더 꼼꼼히 해서 보내드릴게요. 잠시 고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하지만 이번에도 문제되면 정말 환불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머니는 하루 종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명 중에서 12명이 마음을 돌렸어요. 할머니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성에 감동한 거였죠. 하지만 할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약속한 대로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편지지 좀 사다 줄래? 할머니, 정말 편지까지 쓰실 거예요? 약속했잖아. 할머니는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야.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편지를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서요. 맞춤법이 틀리기도 하고 글씨가 삐뚤빼뚤하기도 했지만 마음만큼은 진실했어요. 고객님께 이번에 물건을 제때 보내드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할머니가 송장을 잘못 붙여서 생긴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보장합니다. 좋은 물건으로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각 고객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편지를 썼어요. 어떤 분께는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고 썼고 어떤 분께는 선물용이라고 하셨는데 실망시켜드려서 미안합니다라고 썼습니다. 펜을 꾹꾹 눌러서 쓴 흔적이 종이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글씨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더욱 조심스럽게 포장 작업을 했습니다. 송장을 붙일 때는 준호와 함께 3번씩 확인했고
각각의 상품마다 손편지를 넣었어요. 할머니, 이번엔 정말 완벽해요. 그래야지. 이번에 또 실수하면 정말 끝이야. 택배를 보내고 나서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객들로부터 하나둘씩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물건 잘 받았어요. 편지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할머니 손글씨가 정말 정성스러워요. 이런 편지는 처음 받아봐요. 할머니, 다음에 또 물건 나오면 연락 주세요. 할머니 거만 사고 싶어요. 준호가 흥분해서 할머니에게 보여줬어요. 할머니, 인터넷에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뭐라고 써 있는데? 할머니 셀러 실하냐? 편지 받고 울었다. 이런 정성 어디서 찾아?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날부터 할머니 셀러라는 별명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할머니 셀러 어디서 물건 살 수 있어요? 라는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위기 이후 주문이 이전보다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정성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만들어낸 거였죠. 할머니, 오늘 주문이 25개나 들어왔어요. 그럼 이번엔 더욱 조심해야겠구나. 그날 저녁 민호와 영미가 돌아왔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할머니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것 같아. 할머니 셀러라는 별명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할머니와 준호의 온라인 가게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수십 건의 주문이 들어왔고 할머니는 그때마다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써넣으며 포장했어요. 그런 어느 날 오후 집에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정순덕 할머니님 계신가요? 네, 제가 정순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역 방송국 취재팀입니다. 할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온라인 쇼핑몰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방송국이요? 왜요? 시니어 성공 스토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할머니 사연이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준호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흥분했어요. 할머니, 방송 나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런 거 못해요. 방송 같은 건. 할머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며칠 후 방송국 스태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들고 온 젊은 스태프들을 보자 할머니는 더욱 긴장했어요. 할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PD님이 친근하게 말했지만 할머니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혼자 못하겠어. 너도 같이 해줘. 네, 할머니. 같이 할게요. 촬영이 시작되자 할머니는 처음에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언제부터 온라인 장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게 몇 달 전부터.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고 떨려서 스태프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주 준호 이야기가 나오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손주가 혼자 컴퓨터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취업하고 그런데 우리 준호만 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도와주기로 하신 거군요. 네, 할머니도 젊었을 때 장사를 해봤거든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할머니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과거 가게를 운영했던 경험, 대형마트 등장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던 것, 그리고 손주와 함께 다시 시작한 이야기까지.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스마트폰도 잘 못 다루고, 송장도 잘못 붙이고, 큰 사고도 쳤어요. 어떤 사고였나요? 송장을 잘못 붙여서 물건들이 다 엉뚱한 데로 갔어요. 고객들이 다 화내시고, 환불 요구하시고, 할머니는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설명했어요. 어떻게 고객들에게 하나하나 전화해서 사과했는지, 손편지를 써서 보냈는지. 할머니께서는 왜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과 정성이에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준호도 인터뷰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실수도 많으시고.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할머니가 실수투성이지. 하지만 할머니랑 함께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PD님이 물어봤어요.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돼요. 처음 10만 원에서 생각하면 50배나 늘었네요.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촬영 중간에 실제로 주문 처리하는 모습도 찍었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손편지를 쓰는 장면까지. 카메라 앞에서 할머니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편지를 썼어요. 고객님께 좋은 물건으로 정성껏 보내드립니다. 할머니가 보장합니다. 글씨는 여전히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진실했어요. 할머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할머니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도 70이 넘어서 새로운 걸 배웠어요. 처음엔 어렵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포기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도 우리 준호처럼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준호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할머니가 뭘 도와주실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할머니께 더 많이 배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촬영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정리하는 동안 PD님이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좋은 인터뷰였어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확신해요. 방송 나가면 반응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할머니와 준호는 온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시청했어요. 민호와 영미도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으로 방송을 봤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줄 몰랐네요. 영미도 감동한 듯 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동네 할머니들, 친척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들까지. 순덕아, 방송 봤어. 정말 자랑스럽더라. 할머니, 완전 유명 인사 됐네요. 그날 밤 온라인 쇼핑몰에는 주문이 폭주했어요. 방송을 본 사람들이 앞다투어 주문을 넣기 시작한 거였죠. 할머니, 오늘 하루 주문이 100개가 넘어요. 정말? 그럼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할머니와 준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루에 100개가 넘는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전국 각지에서 할머니를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날아들었어요. 할머니, 댓글 좀 보세요.
우리 할머니도 이런 걸 해보고 싶어 하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용기를 준 거구나. 하지만 갑작스럽게 늘어난 주물량을 처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할머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준호야, 이거 다 언제 포장하지? 손편지도 다 써야 하는데.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편지는 좀 줄이시는 게. 안 돼. 할머니가 약속한 거야. 모든 고객에게 정성을 다해야지.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편지를 썼어요. 손목이 아프고 눈도 침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고객에게 정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머니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할머니님. 저희는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운영진입니다. 할머니님과 협업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협업이요? 네, 할머니님의 스토리와 정성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서요. 저희 플랫폼에서 할머니님만의 특별관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대형 쇼핑몰에서 직접 제안을 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조건도 좋게 해드릴게요. 수수료도 최소화하고 마케팅도 저희가 전담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준호와 상의한 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송 이후 한 달 만에 매출이 월 1,000만 원을 넘어선 거예요. 할머니, 이달 매출 계산해 봤는데 1,200만 원이에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네, 정말이에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월 10만 원도 벌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1,000만 원을 넘어선 거였죠.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할머니와 준호의 일을 못마땅해 했던 민호와 영미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거예요. 엄마, 그동안 몰라 배워서 정말 죄송했어요. 민호가 할머니 앞에 앉아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방송 보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영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무시했죠? 앞으로는 어머니 일에 적극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괜찮다, 괜찮아. 너희들이 걱정해서 그런 거였잖아.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는 할 수 없다고 단정지었는데 오히려 저희보다 더 잘하시네요. 준호도 이제는 당당해졌어요. 아빠, 이제 저 방구석 폐인 아니죠?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안하다, 준호야. 아빠가 너무 성급했어. 너희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몇 달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쇼핑몰과의 협업이 성사되면서 매출이 급상승한 거예요. 월 매출이 무려 억 단위에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 매출이 10억 원이에요. 할머니는 숫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10억? 그게 얼마나 큰 돈이니? 할머니, 정말 큰 성공이에요. 이제 할머니는 진짜 사업가세요.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할머니 전용 작업실도 만들고 직원들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모든 편지를 직접 썼어요. 할머니, 이제 직원들이 편지 대신 써드릴 수도 있는데. 안 돼. 그럼 할머니가 아니잖아. 고객들은 할머니 손편지를 기다리는 거야.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한 말씀 드릴게요.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됐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가장 기쁜 건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아서예요. 그리고 준호가 자신감을 찾은 것 같아서. 준호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도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민호가 감동한 듯 말했어요. 엄마는 정말 우리 가족의 자랑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당신 부인이 해냈어요. 당신이 못다 이룬 꿈을. 대형마트 때문에 우리 가게가 망했을 때 당신이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제가 다 알아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언젠가는 다시 큰 가게를 해보고 싶다고 했던 말,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 큰 성공을 했어요. 당신 목까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한 젊은 기자가 할머니를 찾아와 물어봤어요. 할머니,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정성은 반드시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나이 때문에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도 70이 넘어서 스마트폰 배우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준호가 장난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제 뭐 배우실래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글쎄, 요즘 틱톡이라는 게 인기라고 하던데. 말을 마치며 할머니가 어설프게 춤 동작을 흉내내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 이막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고 꿈을 이루는 데는 때가 따로 없다는 걸 증명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여울 사연은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떠오른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들려주신 소중한 이야기에 제가 정성스럽게 답글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